파트 1 조용히 혹은 시끄럽게. 독서 낭독 클럽 북코러스. 처음부터 딱히 정해진 것은 없었다. 모든 게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착상이었다. 2008년 봄쯤 서대문구 대연동 이화여대 앞에 대규모 쇼핑센터가 들어섰다. 쇼핑센터 주인은 그 안에 채울 게 마땅치 않던 차에 인터넷 커뮤니티 활들을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이었다. 여러 커뮤니티들이 그곳에서 모임을 열었고 나도 들락거리게 되었다. 당시 블로그에 관심이 많던 나는 블로그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마침 모임 장소가 그곳이었다.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블로그 만들기에 재미가 들 무렵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장소도 거의 공짜로 확보했겠다. 콘텐츠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 끝에 떠오르는 게 바로 독서 모임이었다. 하기는 당시 나는 인터넷 시대, 웹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진직에 매료되었던 엘빈 토플러 선생의 예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터였다. 낡은 생각을 버리고 오직 미래에 닥쳐올 일들을 예측해서 합리적이고 명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상한 소신에 빠져 있던 시절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당시 세상은 매우 뒤숭숭했다. 미래를 예측하기는커녕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만큼 안개 같은 시대가 시작되었다. 경기는 공두발질치고 일자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았다. 오죽하면 이데아 황금 상권에 지어놓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합 상가 하나가 임차인을 못 채워서 두 개 층 전체를 정체불명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주겠다는 발상을 했을까? 경기가 이렇게 민감하게 곧바로 실생활에 내 피부에 와닿는지 지경으로 자본주의는 첨단을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숭홍빙이 화폐 전쟁에서 비관적으로 내다보듯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망령에 시달리다가 폭동과 테러로 얼룩지다 끝내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자들의 호언장담대로 디지털 과학기술 혁명을 거쳐 화려하게 부활할 것인가 알 수 없었다. 아무튼 당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뒤흔들더니 급기야 한국은행이 본원 통화를 찍어내어 금융경기를 부양하는 사태까지 가던 시절이었다. 당시 기업들은 수출이 잘 돼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금융 시스템의 불안으로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시중 경기는 곤두박질 친 가운데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원인은 미국발 신용 위기였다. 국내적으로 어찌 해볼 도리 없는 외부 변수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의 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휘청하다 보니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증권 시장에 투자해 놓았던 돈들을 빼서 안전자산으로 옮겨놓는 흐름이 계속되었다. 거의 333으로 한국 증권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엑소더스 코리아를 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증시가 휘청거린다는 것은 기업의 자금 통로가 조달 통로가 막힐 조짐이 있다는 것이고, 기업의 재테크 수단이 제한된다는 것이고, 자금 조달이 막힌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행도 빌려준 돈을 빼낼 궁리를 하면서 기업의 숨통을 죄게 된다. 엎친 데 덮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굴러가는 규칙이 제한되고 통로가 막힘으로써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러다 보니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백수가 넘쳤고 그들은 눈이 빛나거나 흐리멍텅하거나 막론하고 다들 모여 앉아 앞날 걱정을 하고 있었다. 걱정은 백수들만의 몫이 아니었다. 월급쟁이들도 앞날이 걱정되긴 마찬가지였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그 불안을 떨치려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직장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으려나. 하지만 나는 업계와 직장을 여러 번 옮겨 다니면서 일종의 달관의 경지에 빠져 있었다. 재테크 잡지 기자 에 이어 이 기술 벤처와 인터넷 부동산 벤처 회사 등을 거치며 모질게 터득한 것은 조직은 아주 못되고 세상은 매우 부조리하다는 것이다. 열심히 성과를 내도 축하와 찬사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불신의 씨앗이 되어 좋지 않은 결과로 되돌아오는 이상한 문화. 그것이 한국 조직들의 병폐이고 고질병이었다. 이런 부조리를 이곳저곳에서 때론 잘 아는 대학 선배나 친구 또래에게도 느끼다 보니 어지간한 인간들은 별 수 없이 망가지는 게 이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답답했다. 해결책이 없고 출구가 없었다. 조직에서 만난 사람들은 일단 대화가 되지 않았다. 대화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서로 상승 효과를 누리는 건데 다들 나는 그런데 너는 어떠냐? 알았다. 끝. 이런 식이었다.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은 비열한 배신들로 점철되었다.